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자, 8월 14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평상시에 그래 왔던 것처럼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오르지도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악재가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근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안 빠집니다. 그거는 순환매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그간 좋았던 나스닥은 좀 부진했는데, 그 대신 중소형주라던가 다우 지수는 오히려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양호한 모습.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게 되면은 6월 달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압도적으로 좋았는데 7월 중순부터는 우리나라 증시 그대로거든요. 근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른 아시아 증시라던가 미 증시라던가 다른 나라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기조 로 이제 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좀 힘든 그런 장인데, 특히 이 위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화장품주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적 발표만 하면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제 빠지고, 실적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 20%까지 빠지고 그런 모습이 좀 반복이 됐는데, 이제 오늘이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 기업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 어제까지의 상황은 이제 나오지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만기일 영향으로 인해서 역시 움직임이 이제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만기일도 마무리됐고, 그리고 그 실적 발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진짜 막 종목들이 미친 듯이 변동성이 커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러한 것도 이제 다소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연휴 이제이고 월요일부터 증시가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빠질 것이냐, 이제 요게 이제 관건인 거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못 오르는 이유가 정책적인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면은 올라갈 텐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올라갈지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바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예, 그리고 아침에 잠깐 올라가면은 막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막 다 빠져버리고, 사실상 시장은 30분 안에 다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30분 이후로 공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이슈 가지고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대부분 막 5에서 10%씩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오히려 팔아야 되고, 예, 그런 상황이라 사실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고 좀 짜증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섹터는 화장품 쪽이에요. 예, 화장품 쪽이 최근에 이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쪽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화장품주에 대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화장품주들이 좋았는데 이 APR 때문에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APR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좋게 나와서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다른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상당히 커졌던 거죠. 그리고 파마 리서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 미용, 화장품 쪽에서 이제 잘 가는 대표 종목은 APR이랑 파마 리서치인데 공교롭게도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제 죄다 급락이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화장품주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화장품주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달바 글로벌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큰데 얘가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다른 애들까지 그냥 쭉쭉쭉 다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실리콘2도 좋게 나왔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좋게 나왔고 잉글우드랩도 그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냥 확 빠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좀 뭐 주가가 실적이 좋아도 빠지고 안 좋으면 급락 나오니까 이제 되게 짜증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보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APR이랑 파마 리서치예요.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실 분들은 이 두 종목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별로 안 빠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진 쪽을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장품주도 이제 개별적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오도 그냥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가거든요. 이슈 있는 종목만 계속 올라갔다가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는데 화장품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대장은 APR과 파마 리서치인데,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질 게 실리콘2. 그러니까 실리콘2도 좀 억울한 게 분기별로는 최대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분기별로는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15% 이상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워낙 높았던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막 600억, 700억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만약에 실리콘2가 영업이익이 600억, 700억 나왔으면요. 지금 시가총액 5조 원은 됐을 거예요. APR이 뭐 영업이익이 800억대 이제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8조 원이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건데 뭐 실리콘2가 600억, 700억 나오면 당연히 시가총액 5조 원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컨센서스는 한 560억 그리고 실제로 나온 건 520억인데 어찌됐든 분기별로 최대 실적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간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은 내년에도 성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2천억, 그리고 내년에는 2,788억. 근데 이제 실적은 내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년도 가이던스랑 지금 시가총액이랑 보게 되면은 지금 PER 이제 10배 이제 수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평가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또 겁이 나니까는 이제 매수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매수합니까? 예. 주가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하셨던 분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정말 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안 좋은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실리콘2는 안 좋았는데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왔다니까요. 그 주가는 급락이 나왔으면은 안 좋은 거는 다 반영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뭐 거의 마이너스 33%까지 빠졌는데 분기별로는 최대 실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리콘2 다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VT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실적이 예전부터 그랬는데 안 좋아도 올라갑니다. 희한해요. 예. 그리고 예상한 것보다 실적 개선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약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희한한 종목이긴 한데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이 실적이 좀 갇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계속해서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박스권 매매만 가능할 것 같다. 뭔가 성장성이 안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보다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뭐 이렇게 좀 생각한 종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번 실적이 안 나오고 난 다음에 충격이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영업이익이 뭐 일회성이다, 뭐 비일회성 비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뭐 내년에도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안 좋을 때 관심을 이제부터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조금 꺼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이 영업이익이 어찌 됐든 이렇게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회성이 50억 정도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50억이 되면은 350억이 되니까 또 그렇게 계산하면은 영업이익은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하반기에 350억, 400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결국에는 올라갈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비교적 전고점 부근에서 빠지다 보니까 최근 하락이 깊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31%까지 빠졌는데 실리콘2도 이제 여기 대비해서 이제 31% 정도 빠진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하면은 달바글로벌도 빠질 만큼 다 빠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 우드랩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종목인데 그래서 이제 갭상승 시작한 건데 주가가 그냥 급락이 나왔어요. 다른 종목들이 그냥 다 빠지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들 종목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냥 계속해서 이제 60일선도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장품주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실리콘2, 달바글로벌,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 우드랩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블 CNC가 유일하게 충격을 안 받은 그런 종목인데 뭐 이런 에이블 CNC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종목, 망가지는 종목은 그냥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거는 이제 거들떠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를 이제 아직 안 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당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코스맥스랑 한국콜마는 실적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얘네 이제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호도에서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기업인데 근데 이 종목에 대한 기대도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동남아에서 최근에 정말 잘 나간다라고는 하는데 뭐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다라면은 한국 화장품은 끼시고 실적이 안 좋으면은 얘는 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종목이 뭐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로거나 아니면은 뭐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주를 보실 분들은 자 여기 있는 종목 실리콘2부터 이 VT는 박스권이니까 뺄게요. 예, 그래서 실리콘2부터 에이블 CNC 딱 여기까지 실적이 괜찮게 나온 기업들 요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대장주는 APR과 판마 리서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많이 빠진 이 화장품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좀 너무 과도하게 빠지면서 굉장히 위축이 됐던 섹터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런데 항상 돌이켜 보면은 제일 안 좋았을 때가 기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4월 달에 관세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종목들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때. 근데 엄청나게 빠지고 공포가 극대화됐을 때가 바닥이에요. 그때 주식을 사신 분들은 지금 다 2배 이상 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안 좋을 때 뭐 더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꺼리실 수도 있는데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여전히 빠지고 있고 어제 올라간 종목이 또 빠지고 있고 어제 급락한 종목은 올라오고 있고 뭐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역방향 계속해서 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좀 많이 빠진 쪽에 관심을 계속해서 이제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뭐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기일 이슈도 지나고 실적 발표도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뭔가 부담적인 요소를 2개 이제 해소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한번 뭐 정책적인 전환도 기대를 해보고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